자,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랑 비교를 하는 게 시험에 곧잘 나와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부가세. 마무리 정리하면서 일반 과세일 때랑 간이 과세일 때랑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차이점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8천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이가 되고 8천 이상인 경우는 일반이 되는 거죠. 개인은 나눠지고 8천 기준으로 미달하면 여기, 이상이면 여기, 법인은 무조건 일반. 자, 두 번째,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중에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배제 업종 있었죠.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죠. 근데 일반 과세자는 당신은 일반 과세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공부한 적 없잖아. 자, 과세표준.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금액이 과표고 그 금액의 10%가 붙어서 부가세 매출세액이 나오죠. 별도죠? 공급가액. 그래서 그 공급가액에다가 기본적으로 10%나 영세율을 때려서 매출세액을 부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받았어? 돈 받았어? 부가세가 다 더해진 거지? 다 더해. 다 더해서 공급대가. 그럼 공급대가가 기준이 돼서 거기다가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하는 별도의 율과 그리고 마지막에 세율을 전가해서 나머지를 그냥 내는 구조죠. 사실은 정확하게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납부세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매출세액이라고 같이 여기다가 표에다가 넣어놓긴 했지만 자, 증빙은 일반 과세자는 원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입장권 발행 사업자, 미용실, 목욕탕, 택시 운송 사업자 이들은 예외적으로 영수증만 발행한다 있었고 자, 간이 과세자도 48에서 8천 사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간이거나 직전 공급 대가 48에 미달한다면 됐어? 영수증이나 발행해. 이런 거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 정확하게 신고하고 매입세액 중에 공제가 되는 거 다 돌려받죠. 그러니까 환급이 나오죠. 다 공제받죠? 그러니까 환급이 나오죠. 자, 근데 간이 과세자는 네가 매입할 때 증빙에 있는 공급 대가 금액에 부가세 더해봐. 100만 원에 10이야? 그럼 110을 넣어. 그리고 거기다가 0.5 정도 곱해줄게. 그냥 곱해줄게. 불쌍하니까 해줄게. 환급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환급 없어. 이런 얘기였고 밑에 우리 일반 과세 공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 다 나왔다? 나왔는데 너 예전에 매출 일어나고 외상매출금 걸려있는 부가세 포함된 외상매출 채권 중에 상대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게 됐어? 억울해? 너 그럼 네가 냈던 매출세액 돌려줄게. 신고해. 사유만 맞으면. 대손세액 공제 해줬죠. 자, 얘는 매출세액 낸 적 없죠. 대손세액 공제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업이나 식품 제조업 같은 회사들은 또 술집도 포함해서 네가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걸 공제받을 수 있거든.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면 공제해줄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간이과세자는 현재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폐지됐어요. 못 받아. 이런 거 못 받아. 자, 신용카드를 발행하면 세액 공제해줄게. 1.3% 한도 1,000만 원. 근데 우리는 일반 과세자 중에서는 그걸 누구만 받아요? 개인만 받는 거고. 자, 그게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개인이잖아. 그럼 무조건 받는 거죠. 무조건. 얘는 얘잖아. 그치? 법인이 올 수 없으니까. 무조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조그맣게 간이과세자로 만약에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부분 적절하게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는 게 유리해요. 이걸 세액공제 받을 거니까. 이게 유리하잖아. 현금 매출해가지고 유리할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현금 매출은 신고는 하되 세액공제는 없지.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매출을 잡고 그 금액 곱해서 1.3% 한도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게 부가세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카드 매출 하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카드 매출 안 하면 그건 걸리기 딱 좋아. 대부분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 음식점은 신용카드 매출이 없어. 그러면 딱 보였을 때 아 이거 매출 누락하는구나. 현금으로 유도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걸리게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선을 맞춰줘야 돼. 약간 비율상. 자,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나눠가지고 6개월, 6개월, 1기. 2기 나누는데 간이 과세는 그냥 1년이 1기인 거야. 2기 없고요. 자, 예정이라고 하는 기간이 1, 2, 3이거나 7, 8군데 얘는 1월부터 6월인 거야. 6개월 단위로. 자, 우리 일반 과세자는 세금을 낼 게 있으면 내고 돌려받을 거 있으면 돌려받는 거지. 납부 의무 면제 얘는 그런 거 없지만
자, 아까 방금 전에 봤듯이 간이과세는 내가 이번에 신고하려고 금액을 카운트해 보니까 48에 미달하네. 그럼 납부 의무 면제받았죠? 단 예외 재고납부세액과 미등록 가산세는 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제외란 얘기니까. 자, 마지막 일반 과세자가 스스로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없다. 근데 간이과세는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로 내가 과세를 전환하는 거 완전 가능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전반적인 이론을 좀 다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좀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자, 1번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음식업도 간이과세 적용 안 해줘요? 아니죠. 음식업은 8천에 미달하면 해주죠. 음식은 배제 아니에요. 그렇지만 광업, 얘 빼고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안 해줘 이 얘기했죠. 자, 이번에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직전 연도 공급가액 아니고 공급대가고 8,500 아니고 8,000이죠. 완전 틀렸죠. 두 번째 이게 제도가 21년도 7월 1일 이전 이후로 바뀌어서 그런 거야. 지금은 여러분은 다 이후 적용이 되는 모든 이 세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아니죠. 모든이 아니죠. 48에서 8천 사이가 발행하는 거죠. 자, 모든 간이과세자는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죠. 간이과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우리가 일반 과세자도 과세랑 면세를 겸용하듯이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다니다가 이게 약간 시끄러움하게 할머니 혼자서 약사신데 되게 나이가 이제 노령까지 가신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약사로 일하시는 조그만 약국 같은 거 생각해봐요. 여기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뭐가 있겠어요? 펜잘 하나 주세요. 과세 매출. 이거 처방받은 건데 조제해 주세요. 면세 매출. 이 약국은 과세 면세 겸용. 근데 1년 전체 기준으로 벌어봤자 8천은 안 돼. 조그만 거. 동네. 주변에 병원이 없어. 가끔아. 병원은 저기 있고. 여기는 후미진 곳이야. 막 이렇게. 그러면은 간이과세 될 수 있죠. 약국을 생각하시면 돼. 당연히 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 3번에 틀린 설명. 간이과세는 공급대가를 과표를 한다. 맞죠? 1기 과세기간이 1월부터 6월이다. 이게 틀렸지. 1기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인 거죠. 1년 단위로 신고하니까. 틀린 설명. 3번에 간이과세가 일반으로 적용받으려면 전달 마지막 날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이런 얘기 했죠. 4월, 3월 이렇게. 간이과세도 영세율이 아닌 한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율은 10% 붙는 거죠. 근데 아주 특이하게 계산하는 과정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해서 마진만큼 10%를 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번에 간이과세가 될 수 있는 자.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걸 양수받았다. 그러면 안 되죠. 일반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래.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하고 있대. 그 얘기는 개인 사업자 중에 2억은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손해사정업을 한데 손해사정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전문 서비스업이라고 지칭해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한대요. 개인 사업자래. 일정 규모 이하면 가능하죠. 얼마였죠? 4,800 미달하는 경우만 가능하지. 왜 그랬냐면 부동산 임대업하고 아까 얘기했던 과세 유흥업은 8천이 기준이 아니라 48이 기준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지만 금액이 안 나왔지 할지라도 가능은 하잖아. 간이과세 가능은 하니까 4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 문제. 일반 과세, 간이과세 비교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 납부 의무 면제. 일반은 해당 없고 간이는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 48에 미달하면 가능하죠. 이거 맞고. 일반 과세는 포기 제도가 없고 간이는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이 될 수 있었죠. 자, 우리 둘 다 영세율은 가능하잖아. 신용카드로 내가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일반 과세는 당연히 공제되죠. 얘는 아예 공제가 안 돼요? 아예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좀 틀렸다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신용카드든 세금 계산서든 내가 매입한 토탈 금액에다가 0.5% 정도는 공제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거야. 답은 틀린 설명으로는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또 문제 제가 올려놨나요? 8번.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간이과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 10% 영세율 둘 다 가능한데 영세율 적용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죠.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점을 발행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거 맞죠? 법인이어서. 개인만 가능하니까. 근데 어떠한 개인이 받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이하자. 이렇게.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될 수 없다. 너무나 명확한 설명이네요. 답은 1번이었고요. 자, 9번. 일반 과세랑 비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일반 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다. 간이과세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간이과세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다. 답은 4번으로 마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문제를 넣어놨나요? 10번까지 해놨네요. 10번. 옳은 설명.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단데 없다? 틀린 말이네. 그쵸? 없다 맞죠? 두 번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은 신용카드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이다. 아니 일단 그렇게 말하면 얘는 법인이겠지. 개인사업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인 거죠. 얼마? 3억 이하거나 또는 2억 이하거나 날짜에 따라서 이전이면 3억, 이후면 2억 이렇게. 4번 간이과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4,800에 미달하면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이 있다? 4,800만 원에 미달했어? 그러면 너는 납부 의무 면제니까 세금 내지 마. 그러나 단 재고납부세액에 한해서는 반드시 납부한다. 정확한 설명이네요. 옳은 설명은 4번으로 마킹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산세무 2급은 간이과세랑 일반과세랑 지금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했던 것처럼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곧잘 나와요. 부가세 많이 나와봤자 객관식 세문항 나오는데 그래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들이고요. 시험을 이제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 수강생 입장에서는 시험을 볼 때는 실기도 중요한데 객관식이 전체 지금 부가세까지 다 포함하면 15문제고 한 문제당 2점씩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보면 69점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늘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에서 잘 공부해서 맞출 때 실기는 어느 정도 했을 때 실수 때문에 틀린다고 쳐도 객관식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 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공부를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 두시면 객관식 풀 때마다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거잖아. 두 개 중에 헷갈릴 때.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공부할 때 조금 명확하게 해두면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좀 뭐랄까 자신감 있게 객관식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으로 부가가치세 전산세무 2급의 이론의 강의는 끝나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이제 소득세 편에서 또 다른 이제 과목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부가세 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